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참사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년간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미공개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트라우마와 자책감에 시달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송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따져봤습니다. 지난주 수해가 집중된 영동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넓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도지사와 시장은 추모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디찬 지하차도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14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탈출하고도 살았다는 죄책감과 싸워야 하는 16명의 생존자들.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참사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도, 진상규명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오송 참사 사고 당일에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정부와 지방정부는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는 형식적이었고 국정조사는 말뿐이었으며 수사 역시 권력자와 책임자에 대한 칼끝은 무디기만 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곳곳이 허점투성이인 채 추진된 지하차도 조기 개통 소식은 이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1년이 흘렀고 이들은 이제 잊혀짐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운이 좋아 살아있는 재난과 참사의 잠재적 생존자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오송 참사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싸우겠다며 한달음에 달려와 힘을 보태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연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기본소득당도 추모제 현장을 찾아 22대 국회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약속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하다며 최고 책임자 처벌까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넋을 기리는 기원제와 추모 미사로 마무리된 오송 참사 1주기 추모제. 한편 참사 책임자 중 하나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며 같은 시간 다른 행사에 참석했고 이범석 청주시장도 내부 일정을 이유로 추모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전당대회를 앞두고 천안에서 합동 연설회를 연 국민의힘은 추모 묵념으로 참석을 대신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1년 전 어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벌어졌죠.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송 참사 기획보도 시리즈, 오늘은 먼저 그날을 꼭 기억해달라는 유가족 동의를 받아 희생자의 미공개 영상과 육성을 전해드립니다. 이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62살 황말래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입니다. 차가 들어서자 멀쩡했던 지하차도에 18초 만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물살을 헤치며 터널 밖으로 힘겹게 빠져나가는 승용차. 이제 경사로만 올라서면 되는데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차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고 제동 장치를 밟아봐도 차가 도리어 밀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차량의 흙탕물이 점점 차오르고 극한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남편에게 건 전화는 황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육성이 됐습니다. 여보, 나 이거 걸렸어. 지하수에서 걸려버렸어. 여기 물 때문에 못 가. 안 돼. 도저히 못 나와? 앞이 안 보여.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강물이 그대로 덮쳤고 그때 우연히 차도를 지나던 사람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 방법이라도 알려줬다면, 그날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면 남은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내일 나가야 된다, 출근한다 그러면은 그냥 전화해서 내일은 그냥 쉰다고 하세요. 쉬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해 사회복지사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엄마. 생일을 앞두고 주문했던 감사패는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많이 생각나요. 이거 못 드렸다는 거. 이거 드렸어야 되는데. 사고 전날 멀리 살던 딸과 사위에게 반찬을 쥐어주면서 당부했던 목소리를 딸은 휴대전화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그는 일하려면은 속이 든든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엄마가 뒷받침이고 먹을 거는 할 테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49제 이후 처음으로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 낙골당에 오지 못했는데 음력으로 1년 기일이 된 날 용기 내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싶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고 싶은 나의 아들. 엄마 아빠 아들로 함께해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조 씨는 당시 주말이었던 그날 회사에 출근하다 747번 버스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밀렸던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한 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게 대든 적 없는 착한 아들이자 동생에게는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누나도 고생했어. 오빠도 수고했어. 사랑해.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직도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버스가 통과하게 하고 사람들이 차가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왜 멀쩡한 건강한 왜 내 아들이 죽게 됐냐고.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 중에는 14명의 사망자 외에 16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다고 말하는데요.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김은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하차도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무렵 바깥에서 흙탕물이 한꺼번에 들이칩니다. 거센 물살에 차가 보트처럼 떠서 지하차도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이곳저곳 부딪히며 밀려나기를 반복합니다. 차가 물에 잠겨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반대편 입구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물이 떠서 아예 통제가 안 되고 물이 들어찰 때는 큰일 났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받고 하다가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지하차도가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라 하던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사는 업무였어요. 창고에 들어가면 이제 어두컴컴하니 입구도 그렇고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 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까지 알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버티다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도로가에 그 흙탕물이 보이자마자 불안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하차도에서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밑에 있던 흙탕물 같은 게 보여서. 지난 4일 또 다른 생존자를 지하차도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천장에 달린 전깃줄을 붙잡아 200m 넘게 헤엄쳐 나왔고 지하차도 간판에 작게 튀어나온 글자를 잡고 버티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라는 글씨가 있어요. 네. 글씨를 잡고
아래 와이어 있잖아요. 네. 그 와이어에다가 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꼬아가지고 잡고 있는데 물이 계속 수위가 올라와요. 물살을 헤치고 나오는 사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한 형을 놓쳤습니다. 생존했다는 안도감 대신 혼자 살았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그 형을 왜 같이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이 제일 저를 이제 힘들게 했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위로에 지난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뵀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자네라도 살아났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그냥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생존자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지만 지난 1년 누구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미안하다라는 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자기 책임이다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잘못 아니네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요.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법인을 빼고 4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가 이뤄진 건 2건이고요. 100쪽에 걸친 1심 판결문에 드러난 그날의 기록을 저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 미우천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반 금강 홍수통제소는 제방이 곧 넘칠 수 있다면서 하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때까지 시공사와 감리단은 제방이 위험하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해 같은 시각 희생자 황말래 씨는 아르바이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틀간 청주에는 427.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 안 오냐 거기는? 여기도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금방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이렇게 난리네. 오전 6시 50분 시공사가 임시제방에 인부 6명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해발 수위는 29.16m로 법원이 추정한 임시제방 높이인 29.63m까지 50cm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장비도 없이 인부들이 삽질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사전 조치를 안 하느냐. 지금은 늦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이 잘람잘람한 형편에서 저 삽질이 저게 뭐냐. 오전 7시 51분 해발 수위 29.63m. 강물은 제방을 타고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제방은 완전히 무너졌고 분당 1140톤의 강물이 저지대인 농경지를 지나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 남단을 통해 유입됐습니다. 4분 뒤인 8시 31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황말래 씨 차량은 반대편인 지하차도 북단에 진입했습니다. 누구도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지하차도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시 51분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14명이 숨졌고 16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이 지목한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임시 제방이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도로 확장 공사를 편하게 하려고 32.68m 높이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존 제방은 거의 일제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없던 제방을 함부로 그렇게 헐어서 작업을 했던 건데. 지난 5월 31일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받았는데 2명 모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은 법인을 빼고 40명인데 이 2명을 뺀 나머지 3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5월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로 제시한 어제 충북대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12명 가운데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3명의 사직서만 처리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역에서는 전공의가 나가면 빈자리를 메우기 힘들다며 나머지 전공의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어제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등 4명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충청과의 연고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에서 당의 혁신을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충북의 바이오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해가 집중됐던 영동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넓다 보니 아직 손을 대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수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 금강변의 한 마을. 민박집에서 흙을 뒤집어 쓴 가구와 가전제품을 꺼내 옮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하나 꺼내 싣고 못 쓰게 된 것들은 분류해 버리고 일이 끝이 없습니다. 바로 옆 가정집에서도 집 안으로 들어온 흙을 퍼낸 뒤 바닥 청소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음성이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왔습니다. 영동의 한 복숭아 밭에도 도내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물에 잠겼던 복숭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해물을 제거하고 복숭아를 따는 뒤 비 오기 전 방제를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농민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유, 천군만마 얻은 것 같죠.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데 봉사해서 와서 해주니까 뭐 고맙게 이를 데 없죠. 주말을 지나며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사유시설의 경우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수지가 붕괴하며 피해를 키웠던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일대. 불어난 물에 휩쓸렸던 마을과 농경지 축사 등은 을씨년스러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피해가 가장 큰 영동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등 12가지 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옥천군의 경우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옥천군의 이원 군서 2개면은 피해액이 기준을 넘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영동군 재난안전과 소속 28세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3일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재임 시절 KTX 세종역 신설을 충북지사와 협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원 전 장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북 범도민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세종역은 수용 곤란하고 경제성 부족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원 전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합동연설에 참석을 위해 충청을 찾은 원 전 장관을 향해 즉각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 후보를 향해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작성자를 파악 중이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 후보 자택 주변에 순찰차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선수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14일 오후 설사와 구토, 복통 증상이 심한 4명을 병원에 입원 조치했고 50여 명의 가건물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증상을 보인 선수들은 대구와 경북 지역팀 소속으로 지난 13일 저녁 식사 후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고 충주시 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제명 처분을 수용한다면서 의회 명예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나고 의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자녀의 범죄 연루 의혹이 알려졌고 시민의 질책과 우려에 지방자치 역사에 오명이 될 만한 일은 없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시의원 자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충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충주시는 이용이 적었던 연수 9호 어린이공원에 50억 원을 투입해 117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충주시가 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한 세 번째 사례로 충주시는 내 집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장 보조 등을 통해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